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진 늦가을. 지은아 알았어 잠깐만. 엄마. 우리 아들 혁재 5살이거든. 잘생겼지? 안녕하세요. 엄마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차를 끓이기로 한 엄마. 지은아 커피 줄까? 좋지. 물 주전자는 뜨거운 김을 내뿜으며 금세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팔팔 끓자 친구를 위해 커피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커피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동안 심심해진 혁재는 혼자 놀기 시작하고 뜨거운 차를 마시며 친구와 이야기 삼매경에 빠진 엄마. 그때 혁재는 엄마가 마시는 커피가 왠지 맛있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고 식탁 위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진 혁재. 혁재야. 주전자를 찾기 위해 팔을 뻗어보지만 손이 잘 닿지 않고 그러자 혁재는 식탁불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앞으로 다가오는 주전자. 바로 그 순간 찰나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 뜨거운 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만 나. 깜짝 놀란 엄마가 다급히 뛰어가 보지만 아이고. 아이는 이미 어깨와 가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중 올바른 응급조치 3가지는 무엇이며 어떤 순서로 실시해야 할까요? 반드시 순서대로 조치해야 합니다. 1번 흐르는 차가운 물에 열을 식힌다. 2번 젖어있는 옷을 벗긴다. 3번 알코올로 상처 부위를 식히며 소독한다. 4번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어준다. 선택. Are you okay? 자, 너무나도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네.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또 침착하게 또 우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주관식으로요. 예. 응답 보여 주세요. 자,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채 씨, 2, 1, 3이요. 네. 예, 젖어 있는 옷을 신속히 벗기고 흐르는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고 그리고 알코올로 상처 부위를 소독한다. 네. 거즈로 상처를 덮으면 절대 안 된다고. 예, 그러면은 그 화상 입은 부위가 그 거즈와 붙어가지고 나중에 크게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네. 예. 신지 씨. 저는 일단요, 그 옷에 아직 그 뜨거운 물에 열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도 혹시 데일지 모르니까 옷을 다 잘라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열을 식히고요. 그 입은 부위에 세균으로 인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저는 그 깨끗한 거즈로 덮어줘야 된다고. 일단 다 들어주세요. 예. 일단 다 들어주셔야 우리 주시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예.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답 발표는 박혜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정답을 일치를 하신 분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정답입니까, 박 교수님? 네, 정답을 맞추신 분은 송대관 씨, 권은하 씨, 그다음에 신지 씨, 조련 씨입니다. 예. 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법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위기 탈출 넘버 1.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을 때 올바른 응급조치 3가지는 무엇이며 어떤 순서대로 실시해야 할까요? 정답은 2번 젖은 옷을 신속히 벗긴 뒤 1번 흐르는 찬물로 열을 식히고 4번 거즈로 상처 부위를 덮어준답니다. 네, 화상은 열에 의한 피부 조직의 손상이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옷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옷이 계속 피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열을 식히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피부에 대한 자극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옷을 벗기고 한 20-30분 정도는 차가운 물로 계속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깨끗한 꺼즈로 잘 상처를 보호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화상을 입은 아이의 옷이 꽉 끼거나 겹겹이 껴입었을 경우에는 일단 찬물로 열을 식히면서 동시에 조심스럽게 옷을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응급처치는 바로 흉터로 이어져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알코올을 바르면 빨리 열이 식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코올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안 되죠. 또한 감자나 간장을 바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화상 부위에 병균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음을 환부에 직접 대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화상을 입은 곳에 얼음을 직접 갖다 대면 피부 조직을 더욱 자극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 쉽게 손상되고 감염 위험도 높아 낮은 온도라도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과 유소아가 느끼는 물의 온도가 얼마나 다를까요?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화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영유아의 목욕물입니다. 물의 어른이 온도가 안 뜨겁다고 어떻습니까? 애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따뜻한데? 약간 따뜻한 정도? 그 정도가 섭씨 50도입니다. 어른에겐 약간 따뜻한 이 물이 아기들한테는 어떨까요? 이거.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50도씨 정도에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1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목욕물은 어른이 미지근하다고 느낄 정도의 40도씨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버튼만 살짝 눌러도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정수기는 저거 어떨까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위험해요, 저거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정수기의 온수는 평균 80도. 어린이는 3-4초만 직접 닿아도 큰일 바로 나요, 저거. 2도 화상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가급적 안전 버튼이 달린 정수기를 사용하십시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화상을 입는 찌개나 국.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이 된장찌개. 찌개가 많이 뜨거운가요? 시원한데요? 시원하다? 어른들은 시원하다고 느끼는 이 찌개 과연 몇 도일까요? 아이고. 찌개 온도는 무려 90도. 이 찌개가 아이의 피부에 시원하네요. 닿는다면 닿는 즉시 살갗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이 무심코 손대기 쉬운 밥솥의 수증기 배출구. 80도로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아이들은 반사작용이 미숙하여 뜨거워도 전기 구멍에서 스스로 손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가정 내에는 언제나 화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반드시 위험 조심 천지네요.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보다 예방이 중요한 어린이 화상. 아이가 잡아당겨 국이나 찌개를 뜨거운 음식이 쏟아질 수 있는 식탁보는 치우고 밥솥이나 전기포트는 절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는 신속히 젖은 옷은 벗기고 찬물에 20-30분간 열을 식혀주십시오. 어린이 화상사고 올바른 대처가 아이를 지킵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화면이었고요. 네. 바로 뜨겁다 싶으면 그냥 화상으로 이어지는 어린이 화상 사고고, 혁재 씨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다가 아이가 뜨거운데 데인 적 없었어요?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그 아기 간단하게 목욕시킬 때 물 온도 어떻게 맞추실 것 같아요? 박명규 씨는 나중에. 나중에. 예. 내가 미지근한 그걸 어떻게 느껴요? 내가 미지근한 거를. 왜 몰라요? 넣어서 미지근한 거죠. 어른의 피부 중에 가장 연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예. 팔 안쪽 살이라던가 네, 요런데. 이런 쪽에 물을 대봐서 여기가 그냥 따뜻하면 아이들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야, 혁재 씨 많이 배웠네요. 그래요. 좋겠어요. 침착해, 숨 쉬어요. 예, 숨 쉬고. 그 미국 워싱턴주에서는요, 아이들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수기 온도를요
아예 49도 이상은 안 되게끔 해서 출하를 하게끔 한대요. 예. 자, 근데 미국 워싱턴주는 안전하게 49도 이상으로 출하를 못하게끔 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도라고 그랬죠? 아까 정수기 온도가 85도. 85도. 뭐 화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뜨거운 물에 데인 적은 심하진 않더라도 뭐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있어요. 예, 있어요, 김종민 씨. 비닐봉지 태우다가 그 비닐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럼 피부에 달라붙지 않나요? 달라붙었어요. 뜨겁지. 그거 어떻게 돼요? 아니 장난은 본인이 쳐놓고 왜 우리 보고 어떻게 뛰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것도 이게 또 손을 떴더니 손에 또 튀어가지고 아이고. 아유 화상아유 진짜. 이건 화상아유. 우리 박 교수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열탕 화상을 예방하려면 주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요리를 하실 때요, 그 손잡이가 안쪽으로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바깥으로 놓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모르고 잡다가 이제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이제 손잡이를 안쪽으로 가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서 이제 아이들이 식탁보를 잡아당기면서 국그릇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식탁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식탁을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저는요, 우리 큰아들 때문에 제가 화상을 당할 뻔했어요. 언제요? 집에서는 아들하고 같이 목욕하잖아요. 샤워하잖아요. 예. 강병규 씨 샤워할 때 머리에 샴푸하면 눈 뜨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아 샴푸할 때요? 네. 거의 감죠. 거기 감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룰루루 사랑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밑에서 이걸요 뜨거운 물로 막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리- 아니 아버지 시원하시라고. 예. 그래서 우리 그 아이가 효심이 효자네요. 아버지 시원하시라고 85도로 돌려? 현재 무려 송대관 씨가 5문제를 연속으로 맞추셔서 이거는 뭐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저 송대관 씨 만약 그 자리에 태진아 씨가 나오셨다면 몇 문제 정도 맞추셨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닌데 반은 맞췄겠죠. 반 정도. 속을 딱 송대관 씨 끓이면서. 반밖에 못 따라오시는군요. 그건 그렇다고 봐야지. 어린이 화상 사고는요, 2, 3세 때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무려 90%가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닿을 만한 곳엔 뜨거운 물, 불 이런 위험 상황은 아예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